전하! 신에게는 아직 황비홍과 마르쿠스가 스파르타 나가 있사옵니다. 우와, 이 파티 뭐야? 나라를 구한 영웅들이지. 시대의 영웅들이 함께한다. 영웅 포카카오. IT 만담 삼천포 토킹쇼 200 42회 2부 돌아왔습니다. 2부에는 저희 1부 때 말씀드렸던 핀란드에는 슈퍼셀이 있다면 한국에는 4시 33분이 있습니다. 오늘은 4시 33분에 이승진 팀장님을 모시고 모바일 게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차장님? 네, 그래야죠. 그러려고 모셨는데 4시 33분은 이제 공식 명칭이고 이제 업계에서는 433이라고 주로 하죠. 네, 맞습니다. 433에 대해서 간략하게 저희 청취자분들을 좀 소개를 해주세요. 아, 근데 원래 먼저 제 인사부터 드려야 되는 것 같은데 바로 그냥 이거부터 시작했네요. 그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4시 33분에 홍보를 맡고 있는 이승진입니다. 저희 회사는 저희 회사 이름은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요. 실제로 아무 뜻이 없습니다. 다만 설은 많은데요. 존케이지의 4분 33초에서 따왔다. 혹은 나른한 오후 4시 33분 게임을 즐기게 가장 적합한 시간에서 따왔다. 혹은 창업하려고 시계를 봤더니 4시 33분이었다. 등 다양한 설이 있는데요. 저희는 그렇게 열린 결말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내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크리에이티브한 또 상상력을 자극하는 열린 결말 같아서 좋다고 생각하고요. 실제로는 아무런 뜻이 없습니다. 아니 이게 참 재밌는 게 네. 이제 기자들은 자기 기사를 쓸 때도 검색을 해보잖아요. 맞습니다. 혹시 이거 내가 생각한 게 다른 데서 나오진 않았나. 그래서 저도 오늘 한번 해봤어요. 네. 4시 33분도 넣어보고 네. 433도 넣어보고 했더니 4시 33분께 발생한 사고로 어쩌고 저쩌고 맞아요. 사건 사고 기사가 굉장히 일단 많고 그리고 네. 433으로 넣으니까 433명이 부상 중 이런 맞습니다. 거. 또 축구에서 또 433 전략. 이게 홍보 담당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네. 이상한 기사들이 많이 나와서 네. 좀 번거로울 것 같아요. 꼭 그렇진 않아요. 그냥 왜냐하면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다양한 게 나오지만은 이제 천천히 이제 게임하는 유저들 조금 있으면 문화 콘텐츠를 즐기는 사람들한테 4시 33분이라고 하면은 이제는 앞으로 시계라는 시간이라는 개념에 떠나서 이런 회사, 저희 같은 회사, 저희 회사가 떠오르는 것이 될 것이고 마찬가지로 저 영웅이라는 이름 지을 때도 사실 어떻게 보면 너무 범용적인 이름이잖아요. 게임 나갈 때 영웅 몇 종 추가됐다, 됐다고 하는데 저희가 그런 걸 다 감안해서도 영웅이라고 지은 것은 저희 게임을 관통하는 하나의 핵심적인 컨셉이 영웅이기 때문에 앞으로 영웅이라고 하면 게임 출시 전에는 이게 이름이 이상하다는 얘기가 나올지라도 게임이 흥행하고 난 다음엔 영웅이라고 하면 우리의 영웅 포카카오 단 하나만 생각날 것이다 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제 저희 어느 정도 이 게임이 궤도에 오른 다음엔 영웅이라고 하면 지금 신규 캐릭터 영웅 추가됐다고 해서 영웅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저희 영웅 떠올리는 것처럼 지금 4시 33분 그 이름 자체에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재밌는 에피소드가 또 있어요. 뭔가요? 전 우리 와이프가 이제 문화계 쪽에 있어가지고 그래서 영웅 그랬더니 네. 그거 지난주에 저기 하얼빈에서 초연했다고. 뮤지컬? 알고 보니 그 안중근 의사를 네. 공연으로 만든 그 영웅이 그 안중근 의사가 그 일본의 이름 뭐지? 이토 히로부미 걔를 저격한 장소 그 시에서 그 단체를 초청을 해가지고 초연을 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문화계에서는 영웅하면 안중근 뮤지컬로 또 인식을 하고 있었더라는 에피소드가 있더라고요. 좋은데요. 뮤지컬계에선 또 그 뮤지컬 영웅, 게임계에선 또 영웅 포카카오. 또 해외에 나가서 또 어떤 게임이 나오면 또 다른 이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그
영웅포 카카오의 안중근 캐릭터는 넣을 수 있나요? 근데 보통 영웅포 카카오에 나오는 캐릭터들은 좀 싸움과 관련돼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안중근 의사처럼 어떻게 좀 구국의 영웅 그런 분들이 나와서 좀 싸움을 한다는 이미지는 그분이 어떻게 뭐 개인의 영달보다는 국가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분이기 때문에 단순히 어떻게 게임 속에 넣어서 그렇게 구현하기에는 좀 많은 조심스러움이 있어요. 사실 저희가 이순신 장군을 넣을 때도 그래요? 아주 큰 조심스러움이 있었습니다. 원래 애당초 넣을 생각이 없었어요. 게임에 이순신 장군을 넣는다는 것 자체가 대단히 조심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다만 넣었던 이유가 마지막 파이널 CBT 할 때 저희가 설문조사를 했거든요. 그리고 그때 약속 자체가 여러분들이 원하는 영웅은 무엇인가요? 여기서 가장 많이 뽑힌 영웅은 실제 게임 서비스 할 때 집어넣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했었어요. 근데 그때 명량이라는 영화가 사상 초유의 흥행을 했죠. 그러면서 이순신이 정말 주관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압도적으로 1위를 했어요. 그때 알리도 있었고 황병도 당연히 있었고 뭐 당연히 많았습니다. 영웅이 바라는 영웅들이. 근데 그래서 그때 이순신을 넣게 됐고 사성 영웅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되게 압도적인 능력치를 갖고 있는 이유가 또 우리나라의 정말 수군 통제사로서 약하게 만들 수는 없다라는 또 제작사와 또 퍼블리셔의 어떤 뜻이 있어서 그런 모양으로 만들기로 했었고. 그러니까 안중근 의사를 이제 이런 에피소드도 있었지만 사실 그 어떤 기능적인 면만 봤을 때 그 당시 조선 팔도에 안 의사를 능가하는 포수가 없었어요.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면 사격이죠, 사격. 저격. 스나이퍼. 당대 최고의 스나이퍼였다. 그런 또 히스토리가 있다는. 만약 그런 게 정확하게 확인이 되고 이제 많은 게임 유저들 분들께서 또 한번 저희가 자주 이제 원하는 캐릭터 투표를 받고 있거든요. 받고 있는데 그때 혹시 또 압도적으로 안중근 의사가 나온다고 하면 이용자들과의 약속을 어길 수는 없기 때문에 시일이 언제가 될지 몰라도 들어갈 수도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뮤지컬 영웅과 코웍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저희 콜라보레이션은 저희 원래 또 많이 하잖아요. 또 이 텐센트와 또 친구니까. 그렇죠. 중국 그 영웅이 반응이 좋대요. 중국 사람들도 안의사에 대해서 아시아의 어떤 영웅 이런 식으로 인식을 한대요. 그 당시부터. 그렇군요. 그래서 한번 농담처럼 말씀을 드렸는데 검토를 해보셔도 그렇죠. 괜찮지 않을까. 자, 그럼 본격적으로 내용을 진행을 해보겠게요. 4시 33분은 사실 저희 입백에서 모신 두 번째 모바일 회사예요. 그렇습니까? 첫 번째 어디예요? 첫 번째는 이제 넷마블이고. 넷마블은 모바일 회사가 아니죠. 한국을 대표하는 PC부터 시작해서 그건 진짜 게임 기업, 대기업. 훌륭한 회사죠. 모바일 회사라고 보기엔 저희는 작은 그런 회사입니다. 근데 두 번째 회사가 433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영광입니다. 근데 진짜로 어떻게 또 이렇게 좋은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뭐 게임빌도 있고 컴투스도 있고 그러네요. 많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433이 가장 최근에 핫한 모바일 게임 기업이다. 감사합니다. 이런 이유가 있다는 거 먼저 말씀을 드리고. 자, 그러면 433이 왜 이렇게 핫하게 됐나? 그거부터 한번 우리가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좋습니다. 433 자체적으로 판단을 하실 때 우리가 왜 이렇게 자고 나니 유명해졌을까? 저희는 자고 나서 바로 유명해졌다기보다는요. 벌써 2001년도에 설립된 인텔리전트부터 시작된 회사예요. 벌써 15년 차라고 할 수 있죠. 인텔리전트부터 시작된 다음에 넥슨 모바일에 인수가 됐었고요. 그 다음에 다시 2009년 6월에 그 인력들이 다시 나와서 설립한 게 바로 4시 33분입니다. 그때부터 굉장히 많은 실험적인 작품들을 시도했었고 에픽하츠, 모로저택의 비밀, 뭐 크레이지 433 여러 가지 작품들을 시도하다가 화이포 카카오를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저희가 스마트폰 시장에 이름을 알리기 시작을 한 거죠. 이 대표님이 그러니까 의장이라고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의장님과 대표님 따로 계시죠. 권준모 의장이라고 이제 그 예전에 넥슨의 대표를 하셨던 분인데, 그렇죠. 그 넥슨이 항상 잘 먹잖아요. 그래서
M&A를 네. 주로 하는 회사인데 개발을 하기보다는 그 인텔리전트 그것도 인텔리전트 그 중에 하나였어요. 그죠? 그래서 그 당시 이제 권 의장께서 넥슨에 이제 지분을 넘기고 넥슨 모바일로 대표로 오셨다가 메이플 스토리인가? 요게 이제 빵 터지면서 넥슨 대표도 하시고 그러고 한 3년 정도 계셨나? 그러고 나서 이제 다시 나가셨다가 복귀하신 걸로 아는데 이 4332 처음 나올 때 업계에서는 어느 정도 예상은 했었어요. 적어도 준척 이상은 할 것이다. 네네. 왜냐? 권준모 의장이 이끄는 회사니까. 그런 믿음이 있었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그 소 대표님도 그렇고 그 제자 사이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이 되게 독특해요. 그 멤버 구성이 보통은 친구나 형 동생이랑 사업을 많이 하는데 네네. 제자와 스승이에요. 네. 네. 그런 얘기 좀 해주시죠. 진짜로 이런 케이스는 지금 업계에서 되게 드문 케이스로 알고 있어요. 2000년도에요. 2000년도에 소 대표님이 경희대학교 영어 영문학과 출신이었고 이제 권준모 의장님은 그 당시에 경희대학교 교육학과 교수님이셨어요. 네. 그 당시에 창업 경진대회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벤처 열풍이 굉장히 심하게 불었죠. 99년도부터 막 2000년도에. 그 당시에 소태한 대표님은 자기 고려대학교 다니는 컴퓨터공학과 다니는 친구랑 휴대폰 게임을 하나 만들어서 창업 경진대회에 나갔어요. 고려대 친구가 박지영 대표는 아니죠? 아닙니다. 갑자기 숨이 콱 막히는. 네, 그렇게 돼서 이제 같이 했고요. 그 친구랑 같이 해서 나갔었는데 그때 심사위원이 권준모 의장님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그 게임을 보고서 그때 했던 말이 태환아 너는 일단 게임 동아리부터 만들어라라고 했어요. 그래서 동아리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그 이듬해 만들어진 게 동아리가 모태가 돼서 만들어진 게 이제 엔텔리전트입니다. 근데 또 엔텔리전트 많다는 이유도 되게 단순했어요. 매일 밥 먹고 PC방 가서 오락하고 게임 만들고 싶어하고 이러는 친구들을 의장님이 도와주고 싶어했는데 그 당시 경희대학교에서 이제 그 벤처 육성에서 어떤 학교 내에 방을 하나 빌려주고 어떤 그런 육성 시스템이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지원하려면 법인 설립이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권준모 의장님이 사비를 털어서 의장님 멘트를 그대로 빌리자면 빚을 내서 그 당시에는 5천만 원 빚을 내가지고 그 법인 설립을 하고 지분은 그때 권준모 의장님 포함해서 5명한테 나눠주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인텔리전트를 설립을 했습니다. 그럼 이번에 433도 같은 케이스인가요? 비슷한 케이스인가요? 이제 그렇게 돼서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인텔리전트가 설립된 다음에 이분들이 시도했던 게 그 당시에는 컴퓨터 게임 비리라고 하는 아주 걸출한 게임사들이 있었죠. 그때 당시에 또 유행했던 게임은 낚시, 고스톱 그런 게임들이었는데요. 인텔리전트가 처음 만들었던 게임은 삼국지 아니에요? 아니에요. 박치기 왕인가 그랬어요. 저 이름이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데요. 풀컬러였어요 또. 그 당시에는 풀컬러를 사용하지 않는 시대였고 거기다가 액션 게임은 있지도 않은 시대였는데 이 사람들은 기존에 있던 게임 만들지 말자 해가지고 대두신권 이름이 대두신권입니다. 대두신권이라는 게임을 만들어가지고 북두신권 아니고 대두신권 그냥 박치기로 싸우는 게임이었어요. 근데 그 게임이 정말 매출이 났던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 첫 달 매출 나온 날 삼겹살 파티 했다고 하는 일을 제가 들었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성공하고 그 다음에 삼국지 무한대전이라는 게임이 공전부루의 히트를 치면서 지금도 그 이후에도 RPG 게임 중에서 피처폰에서 삼국지 무한대전만큼 많은 다운로드와 매출을 일으킨 게임이 없다고 했어요. 그렇게 됐는데 마찬가지로 433 할 때도 그때 인텔리전트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 그 인력들 그대로 다시 설립된 케이스죠. 그러니까 지금도 그러면 권 의장이 지분이 가장 많으시고? 맞습니다. 네. 당연하죠. 433의 일대주주 맞고요. 아니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하면은 박진영이나 양현석이 오디션 보러 온 학생이랑 의기투합을 해서 회사를 차렸는데 대박이 났다. 그거죠? 오디션 보러 온 것까지는 아니죠. 어차피 같은 교수와 제자 사이였으니까. 이제 박진영은 처음부터 돈을 벌기 위한 어떤 소속사를 차린 거라고 하면 권준모 부장님은 돈과는 상관없는 정말 교육자의 길을 걷던 사람인데 자기 제자들이 게임을 만들고 싶어하고 게임 산업으로 진출하고 싶어하는데 이 사람들은 그 방법이나 방향을 잡지 못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한번 도와주겠다는 생각으로 문을 열어준 건데 어떻게 올라타서 보니까 이게 호랑이 등이었던 거예요. 내가 이걸 지금 떨어져서 크게 다치던가 아니면 타고서 끝까지 가던가 둘 중에 하나가 된 거죠. 그랬더니 한번 탔더니 이 제자들이 정말 엄청난 능력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라서 정말 끝도 없는 능력을 보여주고 넥슨에 인수되게 되는 그런 결과들을 보여주고 다시 나와서 설립을 해서 433을 설립하고 지금 불과 6년밖에 안 됐지만 어마어마한 성과를 보여주는 회사를 또 만들어내고 의장님 항상 말하세요. 본인이 잘나서 본인의 능력 때문에 잘 된 게 아니라 다 그때 만났던 제자들, 지금 있는 직원들 덕분에 그들 덕분에 잘 되는 거라고 항상 말씀하시지 본인 때문에 됐다고는 항상 하지 않으시고 항상 뒤에 숨어 계시려고 하시고 그 사제 간의 어떤 네. 기업 네. 문화 네. 이런 풍토가 네. 뭔가 이 지금의 433의 어떤 성공을 네. 이끌지 않았나 싶은데 맞다고 봅니다. 멤버로서 봤을 때 네. 내가 예전에 있던 조직과는 이런 부분이 정말 다르다. 그런 걸 좀 피부로 느끼는 게 있을까요? 다르다라고 하기는 말하기 그렇고요. 다른 게 아니라 그냥 이것은 우리가 다르다고 해서 틀린 건 아니잖아요. 433은 확실히 이런 건 있어요. 사람을 성장시키려고 하고 교육시키려고 하는 게 있습니다. 항상 어떤 조직원들한테 필요한 교육이 있으면 이 교육을 돈이 얼마가 됐던 시간이 언제가 됐건 이 교육 들어보세요. 컨펌해 드릴게요.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갑자기 3주 전이죠. 3주 전 월요일 날 이제 기자님들하고 접대를 끝나고서 밤 11시 45분에 다시 회사로 복귀를 했어요. 일을 할 게 있어가지고. 그러나 와보니까 대표님이 아직 퇴근 안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랬더니 저를 보시더니 이게 방송에 적합한 내용인지 모르겠지만 이제 저를 보시더니 또 오늘 술 많이 먹고 왔네요. 그래서 제가 안 먹었는데요. 그랬더니 뭘 얼굴이 시뻘겋구만. 그래서 좀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누구랑 먹었어요? 그래서 누구랑 먹었어요? 왜 먹었어요? 그래서 저번에 저 일본 갔을 때 뭐 이런저런 해서 고마워서 먹었다. 근데 어떤 얘기했어요? 그래서 뭐 이런저런 얘기 30분 정도 수다를 떤 다음에 한 12시 반 정도 됐는데 갑자기 본인 방에서 이승진 팀장님 하면서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갔더니 강의 하나 열어놓고 이 강의 신청하시라고 이거 지금 팀장님한테 필요한 강의 같다라고 하시면서 굉장히 하루 강의인데 굉장히 비싼 강의였어요. 자기 개발 관련된 강의인데 그런 거를 신청하게 해서 듣게 하시고 저뿐이 아니라 수많은 마케터들이 필요한 강의들 얼마 전에 또 마케팅 글쓰기라는 강의를 엄청 비싸죠. 그런 강의를 수강시켜서 다 직원들의 능력을 올려주게 하고 또 더 말씀드릴 수 없는 많은 진짜 강좌를 계속 개설해요. 직접 듣게 하고 뭐 하고. 그래서 마치 의장님도 그러시고 대표님도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저희는 왠지 433 길드에서 레벨업을 하는 어떤 길드원 개념? 계속하면서 레벨업 해서 우리가 이 길드를 나갔을 때 더 높은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인재를 육성하는 개념? 그런 느낌이 굉장히 강해요. 그 적절한 표현인 것 같아요. 네. 길드에서 레벨업을 한다. 네. 가장 그리고 의장님이 항상 말씀하실 때 하는 말이 회사는 인재를 키우는 플랫폼이 돼야 된다라는 말씀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누구나 평범한 사람이 왔다가 여기서 인재가 돼서 나가야 된다. 사람을 갖다 소모하지 마라. 라고 해서 진짜로 계속 기회를 주고 실수에 대해서 두 번 실수하지 않게 주의를 주고 다시 기회를 주고 기다려주고 그런 교육적인 문화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 EPD랑 제가 가도 인재가 되나요? 일단 들어오는 관문이 있겠죠. 들어오시면 충분히 인재가 되실 텐데. 근데 물론 근데 기자님들은 벌써 인재잖아요. 기대가 되는데. 저는 근데 저를 봐도 진짜 사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을 데려와서 지금도 아무것도 모르지만 계속 가르치고 하나씩 알려주시는 게 정말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우리 이승진 팀장 처음 봤을 때 인상적이었던 게 네네. 저랑 미팅을 하는데 네네. 그 펜이랑 수첩을 꺼내 놓더니 네. 내가 하는 얘기를 막 적는 거야. 네. 그래서 안기부인가 뭐야 이거 네. 했는데 나중에 물어봤더니 그거를 다시 에버노트에서 네. 디지털화 해가지고 네.
저장도 하고 검색도 할 수 있게끔 하는데 이러한 것들을 대표분이 네. 추천을 해줬다. 네, 소 대표님이.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네. 아직도 이런 회사 대표가 네. 계시는구나. 소 대표님이 굉장히 아날로그와 디지털을 굉장히 좋아하시는데요. 대표님도 똑같이 이렇게 노트를 하시고 노트를 갖다가 이제 에버노트로 옮기시고 이렇게 많이 하세요. 자, 433 이름을 잠깐 서두에 소개를 하셨어요. 네네. 아무 의미 없다. 뭐 존 케이지 뭐 이런 거 아니다. 네. 근데 제가 그 권 회장님 인터뷰였나 네. 멘트를 하신 걸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사업 분야 제한을 막는다. 맞습니다. 그거를 이제 열린 결말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네. 팀장님은 확실히 이것도 오너가 정말 철학이 네. 기존의 오너랑은 다른 것 같아요. 맞습니다. 먼 소프트 맞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소프트에 한정이 되잖아요. 맞습니다. 직원도 그렇고 네. 그 회사와 거래하는 업체들도 그렇고 네. 433은 뭐 하는 회사인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네. 나중에 영화를 찍을 수도 있고 네. 실제로 그런 계획이 있어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거와는 살짝 동떨어진 거. 그럼요. 그래요? 저희는 모든 걸 마케팅을 할 때도 게임 개발을 할 때도 뭔가를 짤 때도요. 가장 환호하는 게 기존의 상식을 파괴하는 걸 가장 좋아합니다. 그러면 성공할 거라는 생각 가지고 있고요. 항상 이 게임 망할 거란 평가받으면은 이거 되겠다. 이거 되겠다. 왜냐하면 기존 상식에 맞지 않는 거기 때문에 안 된다고 평가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평가 되게 좋아하고요. 사업 방향에 있어서도 진짜로 이미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준비를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직원들이 보시면 이제 기자님도 그렇고 PD님도 그렇겠지만은 이 일을 지금 하고 계시지만 자신의 창의력은 다른 곳에 더 크게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 창의력을 갖다가 단지 게임이라는 한 분야에 가둬놓지 않고 이 사람이 어느 순간 게임을 하고 게임 개발을 하고 게임과 관련된 퍼블리싱, 마케팅, 홍보 그런 것들을 하고 있지만 어느 순간 저희와 함께 일을 하고 교육을 받다가 보면 상상도 할 수 없는 곳에서 자기 능력을 만날 수가 있어요. 저희는 거기서 그 사람의 업무 분야를 거기서 특정 짓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저희는 이게 예가 될지 모르겠는데요. 저희 회사에서 저희 회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의 팀장을 맡고 계시는 분이 계세요. 네. 그 팀장님은 우리 회사에서 CS 아르바이트로 일하던 분이었어요. CS 고객 서비스, 그러니까 전화해서 이제 이메일 하시던 분이었는데 그 분은 아예 다른 파트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에 팀장을 맡고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직원들이 다양한 분야를 그냥 하고 싶은 분야를 다 돌아가면서 맡을 수 있게 해주고 물론 싫다고 억지로 맡기진 않고요. 그렇게 하면서 본인한테 맞는 부분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본인한테 맞는 부분을 강력하게 키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얼마든지 주고 있습니다. 실패할 것이라고 네. 예측했던 게임을 오히려 우리는 더 반겼다. 그래서 성공을 했다. 네. 그래서 그거를 한번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활, 블레이드, 뭐 회색 도시 이런 작품들이 제가 볼 때는 처음 나왔을 때 저거 망한다라는 소리를 들었던 작품들인데 그렇죠. 구체적으로 한번 좀 얘기를 해주세요. 왜 이게 망한다고 예견이 됐었는데 성공을 했나? 화이포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망한다고 한 이유가 총 3가지였어요. 첫 번째는 그래픽. 그래픽이 너무 안 좋다. 너무 안 좋다. 그리고 두 번째는 PVP. 실시간 PVP로만 진행되는 게임이었는데요. 모바일에서 PVP로만 게임이 진행이 되면 이용자들끼리 대결로만 진행되는 것은 피로도가 너무 높다. 어떻게 싱글 미션 없이 PVP로만 게임을 진행하냐. 세 번째는 네트워크. 실시간 네트워크. 3G, 4G, 무선랜 각종 상황이 있는데 이 실시간 대결을 네트워크로 무슨 수로 하냐. 길 가다가 어떻게 할 거냐. 다 안 된다는 이유였어요. 근데 저희는 항상 재밌잖아. 그리고 왜 게임을 걸어다니면서 한다 생각하지? 대부분 서서 하고 앉아서 하는 데라고 생각을 했고요. 실제로 아마 기자님도 모바일 게임 할 때 보면 편하게 의자에 누워서 하거나 버스로 이동할 때 그냥 하거나 앉아있을 거나 고정돼 있을 자세에서 하지 보통 그렇게 이동할 때 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그렇게 돼서 저희는 론칭을 했는데 그 화이포 카카오의 어떤 남성적인 야수와 같은 승부를 가리고 싶어하는 마음, 콜로세움에서
어떤 진짜 짐승과 싸우는 한판 승부 그런 걸 표현해냈고 남성 30, 40대 남성 유저들이 아주 큰 호응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구글 플레이 매출 2위까지 올라갔었고 88일 만에 누적 매출 100억 또 달성했고요. 그렇게 됐었고 회색도시 같은 경우에는 진짜 수많은 개발자분들과 업계 관계자들이 가장 환호해 주시는 게임이세요. 스마트폰에서 이런 드라마 게임은 되지 않는다. 왜냐면 외출이 나올 수가 없다. 그래서 이 게임 자체가 개발이 어렵진 않아요. 비주얼 노벨 게임이라는 것이. 하지만 도전하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하지만 저희는 어떻게 보면 앞으로의 드라마는 이런 형식으로 모바일로 들어올 수 있다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실제로 이용자들이 결말을 선택하고 어떤 형식으로 좀 더 발전이 된다면요. 그래서 꼭 시도를 하고 싶었고 실제로 성공을 했고요. 그 다음에 블레이드 같은 경우에는 너무 이것도 똑같이 안 된다는 이유가 세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RPG인데 그 당시에는 다 자동 사냥 RPG가 대세였습니다. 근데 하지만 블레이드는 반드시 본인이 조작을 해서 첫 판에 깨야지만 자동 사냥이 열리는 게임이었고요. 거기다가 또 조작을 갖다가 십자키를 이용해서 다 조작을 해야 되고 거기다 반격기 콘솔에서나 볼 수 있는 이제 규무자라는 콘솔 게임에서 있는 반격 일섬이라는 것까지 있고 아주 조작이 어려웠어요. 그래서 지금 세상이 자동 사냥인데 무슨 소리냐. 너무 어렵다. 두 번째는 또 그 당시에는 지금도 그런데요. 대부분 유니티 엔진을 쓰고 있는데 언리얼 엔진을 쓰고 있었고 그나마도 언리얼 3 엔진이에요. 언리얼 3 엔진은 PC 엔진입니다. 모바일로 나오는 엔진이 아니에요. 지금도 언리얼 3로 만든 안드로이드 게임 중에서 아주 부드럽게 돌아가는 게임은 블레이드가 유일합니다. 언리얼 4는 지금 이제 모바일로 나와서 잘 돌아가요. 언리얼 3 엔진. 그 다음에 되는 게 용량, 안 되는 게 용량. 맨 처음에 프로토타입 같은 경우에는 용량이 700만 원도 넘었어요. 그래서 많은 퍼블리셔를 돌아다녔을 때, 이 게임 용량이 너무 커서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깔지도 못한다. 지워야 된다, 다른 게임.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였거든요. 근데 그때도 저희는 말했던 게 재밌잖아. 의장님이 그때 하셨던, 김재영 대표님한테 했던 말씀이 되게 유명해요. 게임은 순대다. 순대. 네. 게임은 순대다. 뭐냐면 순대는 보통 좋아하시는 분들은 정말 맛있게 먹고 종류별로 다 드셔보세요. 근데 싫어하는 분들은 냄새도 못 맡으세요. 그래서 말씀하신 게 우리는 게임 싫어하는 사람한테 안 판다. 지금 각종 이유로 못하는 사람한테 팔지 않고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팔면 된다. 라고 했고 정말 그대로 먹혀서 잘 됐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몇몇 그 제약 요건들을 들어보면 지금 들어도 그게 가능할까 싶어요. 네. 하여튼 어떤 남들이 안 하는 거를 많이 하려고 하는 그런 게 되게 좀 인상적인데. 네. 그래서 제가 왜 433을 이렇게 삐딱선, 네. 삐딱선을 자꾸 타려고 할까?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권 의장님이 심리학과 교수 출신이에요. 또 사람의 심리학을 이 학사만 하신 게 아니라 그렇죠. 서울대 석사, 컬럼비아에서 박사까지 하셨어요. 그렇죠. 심리학으로. 그리고 경희사이버대에서는 실제로 그 심리학과 교수로서도 학생들을 지도를 하셨고, 그래서 사람의 어떤 심리, 어떤 반전이라고 해야 되나? 네. 그런 거에 좀 일가견이 있으신 것 같은데 어떠세요? 팀장님이 보실 때.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권 의장님이 동기심리학을 전공하셨어요. 동기심리학. 그래서 실제로 게임에도 개발에도 많이 관여를 하시는데요. 그래서 어떤 동기를 부여했던 요소를 굉장히 많이 찾으시고요. 그렇게 하시고 무엇보다 저희가 삐딱선 탄다기보다는 본질에 굉장히 집중을 해요. 본질. 맛집의 본질은 뭐겠어요? 맛이잖아요. 인테리어라던가 뭐 엄청 커다란 뭐 객장의 크기 그런 게 아니라 맛이잖아요. 솔직히 맛집 치고서 귀에다가 이어폰 끼고 마이크 낀 다음에 그렇게 가는 곳이 맛집인 경우는 거의 없어요. 음식이 빨리 나온다 뿐이지. 하지만 정말 맛집은 간판이 없고 2층이거나 지하이거나 허름하더라도 심지어 좌석이 몇 개 없어도 줄 서서 먹거든요. 게임의 본질은 재미라는 거죠. 정말 재미있으면 이게 용량이 크건 액션이 불편하건 어떤 이유든 간에 이용자들은 그거를 정말 즐기기 위해서 한다는 거죠. 새로운 컨트롤이면 어떤 걸 다 불문하고. 그래서 그런 걸 찾으시는 것 같아요. 의장님이 보실 때 항상 재미라는 본질을 파악하고.
그리고 그 최초라는 측면에서 여쭤볼 게 저희 뭐 이백 청취자분들은 좀 2달째 듣고 계실 거예요. 그 네. 광고를 433 광고를. 네, 감사합니다. 팟캐스트 전체를 통틀어서 게임 광고는 아마 저희가 가장 먼저 하지 않았을까. 아, 네네. 저희가 했다기보다는 433에서 네. 가장 먼저 저희한테 시도를 한 거죠. 그랬군요. 몰랐습니다. 네. 이런 어떻게 보면은 정말 그 당시만 해도 알려지지 않은 네네. 그런 광고 툴, 네네. 마케팅 툴이었는데 어떻게 이걸 또 서슴지 않고 지르실 수 있었는지 그것도 좀 궁금해요. 저희는 마케팅 툴에 대해서도 기존에 고정되어 있는 방식은 일단은 무조건 깨보려고 노력 많이 해요. 실제로 저희가 하는 마케팅은 고정 방식을 이미 고정관념이 굉장히 많이 깨 있고요. 그래서 좀 베일이 많이 쌓여있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많은 이제 기존 게임사들이 하는 방식대로 그런 공식을 따라서 하지 않은 마케팅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적은 다운로드에도 불구하고 고매출이 나오는 비결이 거기도 있기도 하고요. 앞으로도 밝힐 예정은 없습니다. 근데 그것이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저희는 분석이거든요. 네. 이제 저희 얼마 전에 뭐 분석실에서 상도 받으셨고 해서 쓰는데 그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그 분석실장님이 또 심리학과 출신이세요. 그분도. 그분도 역시 네. 심리학. 근데 심리학은 사실 어떻게 사람의 마음을 읽고 그런 게 아니라 심리학의 가장 기본은 통계예요. 수많은 사례를 보고서 거기에서 통계적인 자료를 본 다음에 사람은 이럴 때 이런 행동을 한다라는 어떤 통계적 지식을 가져가는 거거든요. 저희가 마케팅을 할 때도 이 마케팅의 효과가 있다 없다를 알기 위해서 일단은 지평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저희는 대부분의 처음 본 무언가가 있을 때 그거를 갖다가 모르니까 안 해가 아니라 모르니까 해보자가 더 많아요. 저희는 일단 집행. 그 다음에 거기서 오는 모든 데이터를 최대한 얻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효과가 있다 없다를 파악을 하고 그게 분석실에 다 들어가고 그 분석실에서 기반한 걸 가지고 여기는 어떻게 됐다 어떤 의견을 주면 물론 그 의견들을 100% 하는 건 아니지만 마케팅에서 그걸 받아들여서 좀 거기에 분석에 기반한 마케팅을 진행하죠. 저희는 마케팅이야말로 정말 과학에 기반한 분야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백에 대한 분석은 잘 나왔나요? 그거는 제가 판단할 부분이 아니라서 저는 그 분석이라고 저 몰라요. 홍보를 맡고 있기 때문에. 이 마케팅 남들 안 하는 마케팅을 우리는 하려고 한다. 네. 그럼 그게 공개 가능한 것 중에 좀 소개해 주실 만한 게 있어요? 뭐 이렇게 좀 스타트업이나 이런 데서도 좀 따라서 하고 배울 수 있게 공개 가능한 것 중에서 그냥 사람인 것 같은데 저희가 공개하긴 그렇고요. 사람. 네. 분석실에 있는 사람들의 질에 따라서 왜냐하면 자료는 다 똑같이 받을 거예요. 이 자료를 어떻게 분석하고 어떻게 보여주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요. 그걸 공개한다는 건 좀 되게 위험한 것 같아요. 아니 그 사람 방금 말씀해 주신 그분도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네. 그 차준호 분석실장 맞습니다. 시라고? 조사 많이 하셨네요. 상을 받았어요 연말에. 네. BMW 520D를. 그 상 이름이 21세기 문익점상. 맞습니다. 이게 21세기 문익점이 뭐예요?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문익점은 우리나라에 언제죠? 정확한 연도는 기억나지 않지만 고려 시대죠. 네, 목화씨를 가져옴으로써 되게 이제 새로운 어떤 발견을 뭐 따뜻하게 해주고 새로운 어떤 경제적인 발전도 가져왔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차준호 실장도 분석이라는 툴을 우리 433에 도입을 함으로써 433의 어떤 기술적인 큰 발전을 가져왔다는 거죠. 이 분석실에서는 단순히 데이터를 분석해서 뭐 엑셀로 하는 게 아니라요. 저희가 직접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아, 직접이요? 네, 여기서 이제 유저분들은, 청취자분들은 못 보시겠지만, 이제 이분들한테는 메일로 잠깐 그냥 보여드린다. 이게 뭐 보여드려도 되겠죠? 보시면, 간단하게 보시면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쫙 해가지고 누구든지 우리 사회에 어느 정도 이제 그런 것이 있으면 볼 수 있는
뭐 분단위, 초과단위, 뭐 각종 정보를 볼 수 있는 툴을 만들었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어떤 광고를 집행한다고 하면 뭐 5분, 15분, 뭐 15초, 30초 뭐 그런 거에 대한 모든 효과를 다 알 수 있도록. 야. 그래서 저희가 확실하게 여기는 효과가 어떻다, 뭐가 어떻다 그런 걸 다 알 수 있을 정도로 되게 세밀하게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다 만들었습니다. 제가 장담컨대 그 433이 2, 3년 안에 네. 제1기획의 역할도 할 것 같아요. 아, 장담한다 진짜. 사실 뭐 그러니까 저희 쪽에 저희가 이런 걸 할 수 있는 이유는요. 사실 이런 것들은 기존에 유명 큰 광고 대행사나 홍보 대행사들 있잖아요. 거기서 다 하는 일들이에요. 근데 저희는 그거를 그쪽에 맡기지 않고 거기서 있는 에이스들을 저희 회사가 다 영입을 했어요, 그냥. 우리 회사 게임은 우리가 제일 잘 알지. 왜 이걸 딴 데 맡기냐 해가지고. 그렇죠. 내부에 다 데려와서 내부에서 모든 일을 하는 겁니다. 대행사에다 의뢰하는 거는 최저 수준으로 전부 맡기는 게 아니라 최저 수준으로 맡기고 저희가 다 최대한 할 수 있게 하고요. 실력을 계속 늘리는 거죠. 그래서 다른 데의 광고 대행 그거 괜찮은데요? 네. 곧 할 것 같아 진짜. 아닙니다. 근데 저희는 저희 게임 하기에 너무 버거워요. 아니 그러니까 이러한 그런 잡 포지션이 있다는 거를 네. 아마 모르겠어요. 그 경쟁 게임사에서도 네. 널리 알고 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심지어 이종업계에서는 네네. 당연히 모를 거고. 근데 만약에 우리 방송 나가고 이제 이게 유명해지고 하면은 네. 아마 삼성이고 뭐 두산이고 네. 유명한 광고 기획사 있는 회사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은데. 글쎄요. 근데 진짜로 이거는 근데 누구 한 명의 작품이라고 말하기 너무 힘들어요. 저희 회사의 정말 좋은 점은 모두가 하나가 돼서 움직인다는 게 좋은 거거든요. 여기서 한 명이 나가서 뭘 한다고 해서 과연 그 효과가 나올 거라는 건 알 수가 없는 일이고요. 다 데려가야지 뭐. 몸값이 비쌀 거예요. 자, 그 다음으로 또 다뤄볼 게 네. 바로 광고입니다. 광고. 네네. 네, 저희가 이 팀장님 오기 전에 네. 일부 마무리를 그 이순신 그 이번 버전을 뭐 이순신 버전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그 광고를 흉내를 내면서 마무리했는데 너무 재밌어요. 일단 그 TV CF를 너무 잘 만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명량에서 그걸 힌트를 얻으신 거죠, 그러면? 그렇죠. 네. 근데 명량이 너무 유명한 작품이고. 그러니까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12척. 네. 그 12척이 황비용이랑 마르코스로 바뀐 거죠. 그렇죠. 이런 아이디어를 어떻게 또 이게 사실 알고 보면 쉬운데 네. 이거를 이런 식으로 적용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네. 알고 보면 정말 쉬운데. 그러니까 저희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기존의 광고를 무조건 좀 기존의 마케팅과 다른 걸 해보자라고 많이 생각을 했어요. 근데 기존 이제 게임 광고를 보면 대부분 이제 게임 속의 장면을 보여준다거나 네. 좀 그런 식의 광고가 많았었거든요. 저희는 이거 게임 광고 아예 우리 영웅인 거 몰라도 된다. 라는 게 첫 기획의 시작이었어요. 블레이드의 칼가루의 칼도 이거 그냥 블레이드라는 거 몰라도 된다. 라는 게 다 시작이었거든요. 거기서 이제 생각을 하고 하다 보니까 그런 어떤 아이디어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블레이드도 보고 진짜 빵 터져가지고. 그러니까 요즘은 그 광고쟁이들, 흔히 말하는 광고쟁이들이 말하기를 제가 살짝 엿들은 적이 있어요. 곧 얘기를 하겠지만 네. 클래시 오브 클랜, 영웅, 블레이드 이런 걸 광고를 보면 어지간한 대기업 광고보다 낫다는 거야. 그러니까 전달 측면에서 봤을 때. 그렇죠. 어떻게 게임만 잘 만든 줄 알았더니 광고도 잘 만든다는 거죠. 네. 그럼 이거는 어떻게 이거 역시 자체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아니면 그렇지 않습니다. 같이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저희가 이제 저희 CD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라고 부르거든요. 네.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들이 같이 가서 제작을 하고요. 그렇게 고품질의 어떤 뭐 연기자들 섭외 그런 것까지 저희가 할 수 없기 때문에요. 그거는 광고를 전문적으로 만드시는 대행사가 있어요. 제작사가 있죠. 대행사라기보다는 그쪽하고 같이 만들고 그 제작할 때 저희가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지방의 촬영장이면 지방 촬영을 다 가가지고 새벽까지 다 일일이 컷 다 보면서 함께 만듭니다. 그러면 그 네. 말 나온 김에 그 네. 클래시 오브 클랜도 광고
정말 평가가 좋거든요. 정말 잘 만든 것 그건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정말 최고인 것 같아요. 정말 잘 만들었고요. 저희도 이제 명량을 차용해서 만들었는데, 그거는 테이큰. COC는 테이큰 차용해서 만들었고, 보면서 굉장히 잘 만들었다는 생각 들었고, 보면서 내내 얼굴에 미소가 떠나지 않았던, 그렇게 됐고. 그 테이큰 전에 네네. 그 막 해골들 나오고 막 네. 그때부터도 네. 사람들이 처음에 영화 광고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맞아요. 영화, 그런 애니메이션 영화. 네. 재미도 있고 나중에 봤더니 게임이야. 네. 그래서 더 재밌었다고. 네. 네. 이제 모바일 게임 광고들이 네. 지금 뭐 세븐나이츠도 그렇고 라인 뭐가 또 있던데. 네, 라인 레인저스. 지상파 TV에 네. 그렇게 영웅이랑 라인이랑 COC랑 연달아 나오는 걸 몇 번 봤어요. 네. 이제 지상파 광고의 대세는 모바일인가? 네. 그만큼 지상파 광고 단가가 낮아진 건가? 네. 하여튼 재밌어요. 그럼 이쪽 맞아요. 시장이. 네. 다만 이 광고를 갖다가 모바일에다 한정짓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 시장 자체를 글로벌에다 두면 이미 글로벌 시장에서는 그런 식의 광고가 참 많았었거든요. 그쪽에다 둔다면 저희 쪽이 이제 좀 드디어 글로벌 시장 추세를 따라간다고 보는 쪽이 그렇게 본다면 앞으로도 더 많이 이런 쪽이 활성화될 것 같고요. 네. 라인과 네. 텐센트에서 그러니까 작년 11월이죠? 그렇습니다. 1,300억. 맞죠? 1,300억? 1,000억대 규모로 저희가 합작 투자를 이끌어내셨는데 이게 굉장히 또 의미가 커요. 왜냐하면 라인과 위챗의 텐센트는 경쟁 관계란 말이죠. 네네. YTN 오동건 앵커입니다. 저는 지금 백팩을 들고 있습니다. 디자인이 예쁜데 살짝 열어볼까요? 파란색 파버카스텔 연필과 노란색 스테들러 연필이 있군요. 그리고 와일드라는 미국 여성의 수필집이 보이고요. 몰스킨 다이어리도 눈에 띕니다. 뒤쪽에는 웨스턴 디지털의 2TB 용량의 외장 하드가 있고요. 아이패드 에어가 나란히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아날로그와 디지털이 공존하는 자그마한 세상이군요. 이 가방의 주인은 이 백 박 차장입니다. Life in your bag. Targus. 그래서 작년 11월께 무려 1,000억 원대 합작 투자를 또 이끌어내셨어요. 맞습니다. 뭐 누구나 다 알죠. 라인이나 위챗은 경쟁 관계고, 그리고 아마도 곧 스페인을 기반으로 한 그런 그쪽 그 서유럽과 스페인어를 기반으로 한 또 다른 남미 시장을 놓고 라인과 위챗이 피터지게 지금 싸울 예정이에요. 그래서 텐센트 같은 경우는 그 축구 잘하는 애 뭐야? 그 키 작은 애. 메시? 메시를 광고 모델로 쓰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네. 텐센트는. 네. 그런 아주 그냥 민감한 사이인데 433 앞에서는 또 친구가 됐단 말이죠. 그렇죠. 그만큼 콘텐츠 힘이 크다고 보는 건데 여기에 대한 또 얘기를 좀 살짝 해주시죠.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텐센트와 라인이 저희한테 함께 동시에 투자를 해준 것은 플랫폼만큼 콘텐츠의 힘이 중요하다는 것을 두 회사가 인정해 준 것 같아요. 세계 최초로 동시에 한 회사에 투자를 진행을 했고, 앞으로도 또 이런 일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일은 한국 게임 산업계에는 굉장히 큰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부에서는 외국 자본이 한국에 들어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안 좋다고 볼 수도 있지만은 지금처럼 이렇게 동시에 투자를 받으면서 저는 이 둘을 친구로 들어갔다고 생각을 해요. 악원으로 들어갔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 국내 개발사들이 이 텐센트 라인에 손을 잡고 함께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 좋은 찬스를 만들어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아니 근데 이게 모르겠어요. 이게 기름과 물이라고 해도 되나? 그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이 둘의 어떤 하모니를 이끌어내는 게 그렇죠.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동시에 투자를 받았기 때문에 오히려 이 부분이 아주 잘
해결이 됐다고 볼 수 있고요. 만약 한쪽을 먼저 받은 다음에 나중에 또 다른 쪽을 받게 된다라고 하면 그 부분이 생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텐센트에 투자를 받은 다음에 라인에 투자를 받으려면 기존 주주들의 설득을 얻어야 돼요. 네. 무조건 뭐 저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이렇게 저희 동시에 받으면서 여러 가지 조건들에다가 많은 내용들이 기존 주주들 사이에서도 많이 설득이 돼 있는 거 합의가 된 부분이라서 뭐 우려하시는 그런 어떤 뭐 물과 기름의 관계는 저희 회사에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돈 얘기 나온 김에 네. 이제 또 433도 네. 올해 주식시장 상장 계획을 하고 있죠? 지금 그런 이제 추측이 많이 있는데요. 저희는 상장에 대해서는 하긴 한다. 하지만 그 기간에 대해서는 확정을 짓지 않고 있고요. 가장 우선인 게 글로벌 진출이에요. 네. 글로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둔 다음에 그 다음에 상장 시기를 조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이거 뭐 제가 좀 파악하기로는 그 썸에이지? 네. 그리고 액션 스퀘어. 맞습니다. 지금 뭐 자회사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회사로 보면 안 되나요? 그럼요. 둘 다 저희 그냥 그 동지회사? 그 정도뿐이죠. 절대 뭐 자회사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하여튼 그래가지고 이 회사들 이렇게 해가지고 상장을 계획 중인데 네. 뭐 이렇게 되면은 권 의장, 네. 권준모 의장이 지분을 환산을 했을 때 최소 1조 뭐 이렇게 예상이 된다. 네. 저도 기사를 몇 번 썼던 것 같고. 근데 그 금전적인 가치는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사실 1조라는 건 사실 그것도 아닌 것 같고요. 그 무엇보다 의장님이 이런 말씀 많이 하세요. 재산이 어느 정도 이상 올라가면 그때부터는 이게 개인의 재산이 아니다라는 말씀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요. 어차피 다 쓰지도 못하고 그런 말씀 많이 하시기 때문에 그 금전에다 초점 맞추는 게 굉장히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사실 저희가 텐센트 라인한테 투자 받았을 때도 저희가 한 번도 금액에 관해서 밝힌 적이 없고 텐텐텐 프로젝트만 밝혔어요. 이게 돈을 얼마를 받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돈을 어떻게 쓰느냐가 더 중요하다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그 관점을 보여드리고 싶었고 그 중국 일본의 돈을 받아서 한국의 좋은 개발사들을 성장시키겠다는 계획이에요. 텐텐텐은 10개의 게임을 국내에서 성공시키고 또 10개 국가에서 성공시키고 그 10개 게임을 개발한 이 개발사들을 상장까지 시키겠다는 그런 계획이거든요. 그 계획의 첫 번째가 액션 스퀘어고 두 번째가 서메이시고 그래서 오히려 저희 상장보다는 개발사들이 어쩌면 더 먼저 상장할 수 있고요. 그런 식으로 돼서 진행할 거기 때문에 저희는 뭐 의장님도 지금 본인의 지분 가치라든가 금전적인 것은 전혀 중요하지 않은 일이라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 433 네. 질문에 관해서 이제 마지막인데 네. 좀 뭐 또 우리 이승진 팀장이 또 금전적인 뭐 이런 거 되게 알레르기를 일으키시는데 네. 이 433은 그러면 네. 이제 회사가 더 커지고 네. 글로벌 기업이 되고 했을 때 엑싯 가능성이 있을 수 있나요? 433의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텔리전트? 네. 엔텔리전트. 네. 그리고 넥슨에 이제 매각이 됐었고 네. 지금 이제 다시 이제 433이 네. 태어났고 네. 이제 6년 차를 맞으면서 네. 글로벌 기업이 되려는 이제 싹을 틔우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럼 이제 누구나 탐을 내는 네. 기업이 됐을 때 네. 또다시 이제 엑시트를 할 수 있냐 이 질문. 주주들, 지금 창업주들이 그 질문도 많이 받았는데요. 지금 저희가 여기서 구체적으로 밝힐 수는 없지만 이 분들이 가지고 있는 꿈이 있어요. 433에서 만들고 싶은 꿈. 그 꿈을 이루기 전까지는 그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 같고요. 그 꿈은 정말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꿈이길래 시간이 오래 걸릴까요? 그러면 이제 거시적인 질문으로 네. 이제 네. 좀 마음 편하게 하시고. 네네 좋습니다. 자, 일단 클래시 오브 클랜 얘기를 네. 안 할 수가 없어요. 훌륭한 게임이죠. 전 세계 최고의 게임입니다. 네, 훌륭한데. 네. 근데 또 혹자들은 이 롤을 보는 것 같다. 롤? 그렇죠. 온라인 게임의 롤. 그러니까 독주를 하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우려에 대해서 한번 또 평가를 해주시죠.
너무 콘텐츠가 우수한 게임이고 할 것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게임이 이제 국내 시장에서 좋은 성적을 거둔다는 것은 전 대단히 긍정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게임이 있어야지 저희도 그런 게임을 보고 더 성장을 할 수 있고 글로벌 무대에서 또 COC가 클래시 오브 클랜이 단순히 한국 시장에서만 인기를 끄는 게임이라면 좀 문제가 있는데요. 그 게임은 단순히 한국뿐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인기를 끌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 게임을 목표로 슈퍼셀의 목표로 일을 한다는 것은 경쟁을 한다는 것은 글로벌 무대에서도 충분히 싸울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다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게임이 한국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다는 것은 대단히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이고 있고 하나의 목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그러니까 433의 어떤 의견인 건가요? 아니면 맞습니다. 433의? 네.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네. 다른 모바일 기업들은 그 김택진 대표와 네. 김정주 회장이 처음에 손을 잡은 이유도 네. 모르겠어요. 그들의 속내는 알 수 없지만 네네. 공식적인 이유는 롤이나 블리자드에 우리가 좀 제대로 대항을 하자. 네네. 그러니까 사실은 롤이죠. 뭐 블리자드야 뭐 이제 뭐 예전 같은 위상은 아니니까. 그러니까 다른 모바일 기업들도 이런 클래시 오브 클랜의 독주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굉장히 우려를 해요. 근데 역시 433은 그걸 또 이거조차도 긍정적으로 또 평가를 하시는군요. 네. 그 게임을 뛰어넘으면 저희도 충분히 저희는 처음부터 글로벌을 목표로 설립된 회사였거든요. 433은 2009년 6월에 설립됐을 때부터 슈퍼셀과 대단히 비슷한 점을 많이 가지고 있는 회사고 그렇기 때문에 그 회사가 이렇게 잘 되고 있는 것은 저희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 잘 됩니까, 이게? 간단하게 하면 좀 설명이 가능한가요? 이 클래시 오브 클랜을 광고만 보고 안 해본 사람들이 아직도 꽤 돼요. 네. 그러니까 그들의 목적은 그거겠죠. 이들조차도 우리 고객으로 만들겠다. 이런 것 같은데, 이승진 팀장께서 봤을 때 클래시 오브 클랜 왜 잘 될 수밖에 없는가? 클래시 오브 클랜이 잘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건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럼요. 개인적인 의견인데요. 일단 크게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게임 콘텐츠와 마케팅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일단 게임 콘텐츠에서 본다면 게임은 첫 번째 핵심 재미가 있어야 돼요. 핵심 재미란 건 뭐냐면 한번 잡았을 때 빠져드는 재미. 이것이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COC 제외하고 블레이드랑 저희 게임으로 비교한다면 몬스터샷이에요. 되게 새롭네. 재밌다. 타격감 끝내주는데 하면서 한 번에 잡게 되는 것이 바로 핵심 재미라고 부릅니다. 저는. 그 다음 재미가 뭐냐면 순환 재미예요. 할 거리가 계속 있는 거예요. 계속. 오늘 미션 클리어한 다음에 결투장 돌고 결투장 돈 다음에 무한단전 돌고 실현의 탑 돌고 피콘 단전 돌고 또 스태미나 나왔네. 또 미션 돌고 이 순환 콘텐츠가 있어야 되는데요. 이 순환 콘텐츠가 아주 잘 되어 있는 게임이 바로 저희 회사 게임으로 말하자면 영웅 포카카오고 샌드스톰 포카카오예요. 근데 이 두 가지 요소가 잘 된 게임이 콘텐츠가 잘 된 게임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이 COC는 두 가지 재미 요소가 그래프 치자면 정점에 가 있는. 그래서 콘텐츠가 완벽하고요. 근데 하지만 이제 지금 모바일 게임이 수천 종이 나오잖아요. 하루에도 뭐 수백 종 나오는 시대는 지나고 이제 수십 종에서 수종이 나오는 시대가 됐는데요. 이 게임을 알리기 위해서 마케팅이 필요해요.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는 슈퍼셀처럼 정말로 엄청난 돈을 쏟아붓던지 혹은 웰메이드 마케팅이 필요해요. 같은 돈이라도 효율적으로 쓰는. 저희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같은 돈도 과학으로 쓴다고 마케팅도 과학이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웰메이드 마케팅 두 가지가 다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COC는 콘텐츠는 확실하게 정점을 찍은 게임이고 그 다음에 마케팅도 정말 대규모로 했고 그래서 잘 되는 걸 생각합니다. 얘네도 핀란드 맞죠? 맞습니다. 앵그리버드도 맞습니다. 핀란드잖아요. 네. 이게 뭐 핀란드에서 자꾸 이렇게 대박이 나오는 뭐 공통 분모가 있는 건가요? 그 공통 분모가 있는데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긴 그 두 개를 너무 띄워주는 것 같아서 별로 말씀드리고 싶지 않아요. 아니 그래야 왜냐면 네. 저도 동의를 하고 우리 이 PD도 동의를 한 부분인데 네. 이 433이 한국의 슈퍼셀이 아닌가. 네. 그래서 심지어 이 PD는 평형 이론을 적용을 좀
해도 될 것 같다. 아, 네네. 네. 그 아까 우리 사전 미팅 때도 네네. 보니까 그 두 회사의 어떤 사이클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네. 그 배경도 좀 비슷한 것 같고. 네. 그걸 한번 평행이론에 대해서 한번. 알겠습니다. 아니 뭐 평행이론이라기보다는 저희 슈퍼셀은 정말 대단한 회사인 것 같아요. 일단 슈퍼셀은 2000년도에 사실은 수미아라는 회사에서 시작을 했어요. 수미아라는 회사. 수미아라는 회사에서 시작을 했고 저희 433은 인텔리전트. 너무 그냥 붙이는 거 아닐까? 괜찮을까요? 괜찮을까요? 알겠습니다. 다시 시작할게요. 슈퍼셀은 2000년도에 수미아라는 회사에서 시작을 했어요. 이 회사가 시작을 하면서 맨 처음에 아주 간단한 게임부터 시작을 했지만 그때는 당연히 피처폰 게임이었겠죠. 그리고 그때 이 회사를 만들었던 사람은 일카 파나넨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도 의장으로 불려요. 이 사람도 보면은 이제 엑시트 전문가입니다. 그러다가 이 사람이 EA 요새 화제가 되고 있는 EA 출신이 만든 이제 디지털 초콜릿이라는 미국 회사에 무려 200억 원에 매각이 돼요. 이때 2004년에. 그러면서 여기서 한참 게임을 만들다가 2010년에 슈퍼셀을 만들어요. 2010년 6월에. 그리고 나와서 게임을 만들고 몇 개의 작은 게임들을 만들면서 이제 세계의 이름을 알게 됩니다. 근데 이 회사는 슈퍼셀은 지금도 얼마 전에 경호에 또 많은 지분을 인수하고 하면서도 지금도 200명이 안 되는 소수 회사를 지향하고 있어요. 주된 이유는 이쪽에서는 모바일 콘텐츠는 사람이 많이 있어서 잘 되는 것이 아니라는 어떤 이론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저희 회사도 보면 슈퍼셀이랑 똑같이 비슷하게 2001년에 창업이 되고 그러다가 그 권준모 회장님도 엑시트 전문가시고 그 다음 또 그 넥슨 모바일에 인수되고 큰 회사의 넥슨 모바일에 인수가 되고 그 다음에 2009년도에 다시 이제 넥슨 모바일에서 분류가 돼서 433을 창업하시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슈퍼셀은 2010년 6월 그 다음에 433은 2009년 6월 그 다음에 433도 다수 게임이 아니라 소수의 몇 개의 게임을 가지고서 흥행을 시켜서 유명해지는 회사가 되고 그 다음에 지금도 앞으로도 200명 미만의 소수 규모 회사를 유지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처음부터 저희도 목표로 하는 것은 글로벌에서 모든 국가의 안드로이드, 애플 매출 순위에서 대한민국 깃발을 꽂고 싶어요. 그 주인공이 433이 되고 싶고요. 아니, 난 아무리 생각을 해도 그 슈퍼셀 그리고 앵그리 버드 433의 공통 부문 하나밖에 생각이 안 나. 뭐죠? 사우나? 뭐죠? 핀란드 사우나가 유명한 나라잖아. 네. 왜 한국 남자들도 사우나 하면 그러네. 환장을 하잖아. 사우나밖에 나는 공통점이. 저희는 또 이런 깨알 같은 재미가 있는 방송입니다. 깨알 같은 재미가 있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또 드릴 질문이 국내 이제 순위를 보니까요. 이게 제가 헝그리 앱인가 구글 플레이였나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최근 거예요. 그러니까 COC 빼고 봤더니 세븐나이츠, 영웅, 모두의 마블, 몬스터 길들이기가 이제 앞서거니 뒤서거니. 그러니까 1등만 빼놓고. 여기 보면은 세 개가 또 넷마블이잖아요. 맞아요. 영웅이 433이고. 그 다음에 밑에도 블레이드 있을 거고요. 그래서 이게 쏠림 현상이 벌써 나타나는 게 아닌가. 모바일에서. 모바일은 온라인보다 분명히 더 가짓수도 많고, 그죠? 다양한데. 벌써부터 쏠림 현상이 나타나는 게 아닌가. 어떻게 보십니까? 쏠림 현상이라고 보기보다는요. 실력이 너무 빨리 뽀록이 났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아니요. 그렇지 생각하진 않고요. 근데 시장이 어느 정도 개발사, 그 쏠림 현상을 어떻게 해석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요. 대형 퍼블리셔, 저희는 대형은 아니니까요. 퍼블리셔 위주의 시장으로 재편되고 있다라는 거는 사실 저도 동의를 해요. 왜냐하면 어느 정도 이제는 슈퍼셀을 시작으로
슈퍼셀이 엄청난 마케팅을 보여주면서 컨텐츠만 좋은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마케팅이 받쳐줘야 된다는 것을 보여줬잖아요. 네. 정말 돈이 많으면 돈으로 하면 되고 그렇지 않으면 효율적으로서는 웰메이드 마케팅이 필요하다는 걸 증명했기 때문에 이것을 단순 개발사 혼자서 하기에는 좀 힘든 시장이 된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좋은 퍼블리셔 잡고 같이 함께 손을 잡고 나가는 게 오히려 맞는 시장이 된 게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열려 있어요. 많은 게임 보여주십시오. 훌륭하게 서비스하겠습니다. 예. 아, 좋습니다. 네. 예. 자, 그리고 그러니까 롤을 자꾸 제가 이제 말씀을 몇 번 드리는 게, 그러니까 클래시 오브 클랜과 롤이 어찌됐건 네. 현실이잖아요. 온라인 롤, 모바일 클래시 오브 클랜. 그럼 이거를 그러니까 마케팅과 콘텐츠가 상대적으로 낮다라고 보여지는데, 네. 그럼 이게 구조적으로 그냥 계속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건가요? 그렇다면? 뭐 반란이 일어나거나 이러기는 어려운 건가요? 지금 이미 네. 저희가 하고 있는 일은 반란이라 생각해요. 433이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인원수 200명도 안 되는 쬐끄만 회사 2013년 초에는 55명, 2013년 6월 30일 기준 67명, 2014년 6월 30일 기준 143명, 지금은 이제 180명 조금 안 되는 그런 작은 회사가 보여드리고 있는 이 행동 자체가 저희는 반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제2의 433이 나타나지 않으리란 보장 없고요. 또 제2의 액션스퀘어, 소메이지가 나타나지 않을 보장은 없는 것 같아요. 다만 근데 제2의 433이 나타나기에는 시장이 좀 많이 좀 달라진 것 같아요. 하지만 제2의 액션스퀘어나 제2의 서메이지는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랄까요, 지금 시장을 갖다가 오로지 어떻게 보시면 지금 뭐 COC, 그다음에 슈퍼셀, 넷마블 433이라고 보지 마시고 개발사 중심으로 봐주신다면 오히려 좀 더 다변화되는 시장으로 보일 수 있지 않을까, 그 생각도 좀 하고 있어요. 네. 자, 그리고 이 피처폰 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네. 이제 그 당시 이제 강자였죠. 네. 컴투스, 게임빌. 뭐 지금 그들의 뭐 어떤 뭐 서머너즈 워나, 네. 뭐 크리티카나 뭐 여전히 잘 나가고 있죠. 네. 근데 그들의 어떤 위상이나 브랜드, 글로벌 어떤 퍼블리싱 이런 걸 감안을 했을 때는 이거보다 더 잘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 그래요?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뭐 게임빌이나 컴투스가 못한다 이게 아니라 네네. 그들의 가진 역량이 생각보다는 좀 덜 발휘가 된 거 아닌가 싶어요. 지금 어느 순간 넷마블과 433 이런 회사들이 뭐 아도를 쳐버리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는데, 게임빌과 컴투스 이들은 뭐 어떻게 이걸 분석을 해야 되는 건가요? 그걸 저희한테 물어보시면 안 될까? 저희는 진짜로 아직 그렇게 큰 회사들하고 비교될 만한 회사가 아니라 생각합니다. 저희 오히려 작은 회사 진행하고 있고요. 저희한테 물어보실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래도 뭐 이렇게 네. 좀 업계에 계시니까. 글로벌에서 훨씬 더 많이 하신 회사들이고요. 저희보다 더 많은 노하우를 가지고 계신 회사들이고, 글로벌에서 누구보다 더 잘 되고 있는 회사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저희가 배워야죠. 아니 뭐 배우는 건 좋은데. 네. 그러니까 크리티카, 네. 서머너즈 워. 네. 물론 이제 성공했어요. 서머너즈 워 같은 경우는 네. 성공을 해서 이제 좀 뭔가 후속작이 한 번 더 터지면, 네. 이제는 예전의 유용을 다시 찾을 것 같다. 네. 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쨌거나 뭔가 그동안에 어떤 시행착오가 있었을 거라고 봐요. 네. 저는 업계에서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네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그런가요? 좀
대답을 하시기가? 아, 그럼요. 다른 회사, 근데 저희는 정말로 컴퓨터 게임빌은 모두가 인정하다시피 글로벌에서 확실히 인정을 받은 회사고요. 지금 국내에서 지금 그 회사보다 그 두 회사보다 글로벌에서 잘하고 있는 회사는 없잖아요. 그래서 또 뭐 토를 낼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 또 이승진 팀장님이 또 워낙 또 이 선비 같은 분이시라서 이건 또 다만 저희는 이제 글로벌 전략을 저희도 올해 가장 큰 화두가 글로벌 433, 세계 속의 433이에요. 이제 그렇게 하는데 저희는 이제 컴투스하고 게임빌 모델을 따르고 있지는 않아요. 저희는 저희가 이제 준비했던 그동안 많은 것을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거기에 따른 글로벌 모델을 실험하고 433의 글로벌은 이렇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저희가 글로벌 넘버원, 한국 시장에서 글로벌 넘버원은 433이야 라는 이런 평가를 얻으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중국에서 이제 해외 사업실에서 듣는 것 중에서 중국이 가장 매력적인 점은요. 우리나라는 넘버원만 기억하잖아요. 삼성이면 삼성.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갤럭시가 넘버원이면 넘버투인 LG G 시리즈는 뭐 G 시리즈는 보지도 않아요. G3 엄청나게 좋게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중국에서는 넘버원 폰뿐이 아니라 넘버2도 넘버3도 너무 잘 팔려요. 너무 좋아요. 가격만 맞고 어떤 기능만 좋으면. 왜 넘버원만 사야 돼? 그런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그건 저희도 배워볼 만한 생각을 하고요. 저희는 요번에 433의 글로벌은 이렇다라는 걸 올해 확실하게 보여드리고 싶어요. 네. 그리고 제가 요즘에 뭐 얘기를 들어보니까 네. 다운로드를 100만 건을 넘기기가 힘들다. 힘든 시절이죠. 그런 얘기가 나와요. 네. 이게 좀 의외였어요. 제가 보도자료 받고 이러면 뭐 1000만이 어쩌고 막 이러는데 네. 웬 100만? 네. 네. 이거는 왜 그런 거예요? 예전에 카카오톡이 맨 처음 나왔을 때는 이제 뭐 누구나 카카오톡을 통해서 다운로드 받고 하는 시절이 있었잖아요. 애니팡, 다함께 차차차, 모두의 게임, 윈드러너, 모두가 관심을 갖고 카카오톡을 쓰는 사람들이나 모두가 관심을 갖고 다운받는 시기가 있었는데요. 또 캐주얼 게임이라는 누구나 범용으로 즐기는 그런 시대가 있었고요. 근데 지금은 이제 RPG 시장으로 굳어지면서 네. RPG는 어떻게 보면 사용자층이 벌써 딱 정해지는 면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시작을 하고 그다음에 그밖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중장년층이나 네. 이런 분들은 네. 그럼 RPG를 하게 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들은 애니팡과 같은 게임이 아니면은 접하지 않게 되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게임 같은 경우에는요. 블레이드도 그렇고 영웅도 그렇고요. 30, 40대 유저가 제일 많고요. 50대도 상당히 많고요. 20대가 오히려 10대는 굉장히 적고 10대, 20대가 좀 더 적은 편이에요. 게임마다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또 게임 회사마다 다른 것 같고요. 저희 게임 같은 경우에는 블레이드도 그렇고 영웅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약간 좀 복고적인 느낌을 굉장히 많이 가져가잖아요. 근데 반면에 다른 회사 게임은 판타지에 가깝고 좀 더 캐주얼한 RPG들이 많고 게임마다 다른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질문 2가지만 드리고 네. 오늘 이번 방송 마무리할 건데요. 아쉽네요. 자, 첫 번째가 네. 마지막에 첫 번째가 모바일 게임 사이클에 대한 질문이에요. 네. 그러니까 모바일 게임이 처음 나와서 살짝 떴을 때는 네. 굉장히 짧았어요. 뭐 3달? 심지어 한 달 만에 사라지는 게임도 있었고. 네네. 근데 지금 뭐 블레이드나 영웅이나 뭐 경쟁사의 뭐 모두의 마블이나 네. 이런 애들을 보면은 온라인 게임처럼 굴러갈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네. 네. 그 개발사나 게임사에서도 그런 준비를 하고 계신 건 아닌지. 이거는 사실 문화랑 엮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희 기자님한테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고등학교 때 가장 즐겨 먹던 분식이 뭐예요? 짜장범벅? 짜장범벅? 아니, 식당 가서 먹었던 거, 식당을 가서 먹은 거. 쫄면? 떡볶이집? 계란, 삶은 계란. 삶은 계란집, 요리가 되는 걸로. 라볶이? 라볶이?
김치볶음밥. 이래도 김치볶음밥 하는 집이 있으면 그 집에 1년 동안 가도 질리지 않으셨죠? 그쵸. 그리고 제가 대학교를 가봅시다. 대학교 일하는 때 데이트하거나 그럴 때 맛집이 있으면 거기 2달, 3달 가도 질리지 않았죠? 계속 갔죠? 그럼요. 그렇죠. 자, 근데 지금 보면요. 이 홍대 주변에 식당 정말 많죠? 근데 매번 혹시 이런 말씀 안 하세요? 먹을 데가 없다. 그쵸. 자주 바뀌고. 사장도 자주 바뀌고. 갈 데가 없다. 그런 말씀 많이 하시죠? 지금 잘 보면요. 우리가 지금 삼성동에도 보면 식당이 1000개가 넘어요. 근데 저희도 갈 때 먹을 데가 없다 그래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어렸을 때는 우리뿐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그 문화 콘텐츠 모든 콘텐츠의 소모 속도가 대단히 느렸어요. 그 말이 뭐냐면 어떤 데를 영화를 뭐 커피숍에 가면 이 커피숍을 2달도 가고 3달도 가고 4달도 가고 한 영화관을 한 달 거의 10년 동안 갈 수도 있었어요. 질리지 않는 거야. 근데 지금은 한 번 간 음식점은 안 가려고 하는 경향이 생겼어요. 모바일 게임의 수명이 짧아진 게 아니라 모든 콘텐츠의 수명이 짧아진 거예요. 심지어 광고도 한 2주 정도 보면 지겹다 그러고요. 아무리 새로운 광고라도 2주 보면 지겨워지고 모든 콘텐츠가 지금은 이 대한민국 사회의 모든 콘텐츠가의 수명이 짧아진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 모바일 게임이 나왔을 때 그때 수명이 3개월, 1개월이었던 거는 온라인 게임을 만들었던 사람들이 모바일을 만들었을 때 온라인 게임은 2달에 한 번 업데이트하면 됐고 심지어 6개월에 한 번 업데이트하면 됐어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모바일에 접근하니까 이미 우리들의 모든 문화 콘텐츠 사이클은 짧아져 있는데 모바일 와서 한 달 지고 2달 지고 즐길 게 없으니까 나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잘 되고 있는 게임들은요. 보시면 저희는 지금 활조차도 활 지금 2년 서비스 2년 지난 활도 2주에 한 번 업데이트하고 있어요. 저희는 서비스하는 모든 게임이 최소 2주에 한 번 업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영웅이라다 블레이드 같은 경우 일주일에 한 번씩 하고 있고요. 이용자가 왔을 때 새로움을 느끼지 못하면은 이미 거기서 지겨움을 느끼고 나가는 거예요. 근데 만약 한 달 동안 업데이트 안 한다? 바로 끝이에요. 지금 모바일 게임의 수명이 늘어난다는 거는 그만큼 업데이트를 많이 해서 지겨움을 느끼지 않게 한다는 거고요. 이 업데이트를 꾸준히 하는 한 모바일의 수명은 계속 늘어나는 거죠. 자, 그러면 그 모바일 게임의 어떤 업데이트로 인해서 어떤 신선해지는 거와 전혀 다른 게임이 새로 등장을 하면 이거 자체도 신선한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럼 소비자 입장에서는 비교 판단하기가 쉬우면서도 어렵고 어려우면서도 쉬울 것 같아요. 간단하죠. 어떻게 보면 간단한 거예요. 내가 이 게임에 대해서 지겨움을 느끼고 있을만 할 때 새로운 게임이 나타나서 옮겨갈 수 있는 거고요. 하지만 내가 지금 즐기고 있는 게임에 대해서 계속 새로움을 느끼고 있는데 새로운 게임이 나오면 이미 내가 투자해 놓은 레벨과 시간과 어떤 그런 게 있을 경우에는 옮겨가기가 쉽지가 않죠.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좀 간편하실 것 같아요. 물론 그 외에 또 마케팅적인 요소가 많이 있지만 가볍게 말씀드리면 이런 요소가 많을 것 같아요. 모든 콘텐츠의 라이프 사이클이 짧아졌다. 네. 지금 보시면 영화도 아무리 인기 있는 영화도 정말 노년층 대상이 아니라 금방 소모가 되고요. 진짜 인기 있는 연예인도 보세요. 노래 보세요. 우리 어렸을 때 나나라요 4달, 5달, 6달 들었어요. 지금 2달 못 가요. 한 달? 3주도 못 가요. 엑시드 지금 위아래가 인기가 얻은지 지금 한번 살펴보세요. 첫 기사 한번 살펴보세요. 3주도 안 됐어요. 지금 한 번 쑥 들어가요. 이 세상에 지금 대한민국의 지금 문화, 근데 사실은 대한민국이 아니라 전 세계가 그래요, 지금. 계속. 그러면 그 일주에 한 번씩 업데이트 하려면 되게 힘들 텐데. 그래서 출시 전에 많은 준비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모바일 게임 개발 인력들이 점점 많이 늘어나는 거고요. 그래서 퍼블리셔의 도움이 되게 많이 필요해요. 맨 처음에 작게 스타트하더라도 계속 필요한 인력들을 저희가 저번에 이제 퍼블리싱 1주년 기록해서 이제 보내드린 인포그래픽이 있었거든요. 거기 보면 저희가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인력들을 되게 많이 수급해드려요. 저희가 물론 백단에는 뭐 서버 디버깅 그런 것들 다 도와드리는 건 물론이고
인력을 최대한 조금 있어도 할 수 있게 많이 도와드리거든요. 그 외에 인력을 뽑을 때 제가 최대한 구해서 넣어드리고 해드리고 돌아갈 수 있도록. 이런 것을 근데 단순히 지금 막 설립되는 스타트업에 하기에는 너무 힘들어요. 저희가 겪었던 거고요. 콜라보레이션을 하잖아요, 저희가. 네. 콜라보레이션의 기본도 저희가 433이 설립된 2009년 6월부터 활이 출시된 2013년 1월 2일까지 무려 3년 동안 삽질했거든요. 네. 피처폰에서 스마트폰으로 바꾸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개종하는 기분이었거든요. 이슬람교도에서 기독교도로 개종하는 기분이었는데 그 개종할 때 그렇게 힘들었던 그 적응 기간이 왜 힘들었나를 저희가 알고 그걸 갖다가 지금 저희랑 이제 계약하시는 콜라보레이션 하시는 많은 개발사분들한테 드리는 거예요. 그 노하우를. 그래서 되게 좋아하세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네. 벤처 캐피탈이나 소위 말하는 쩐주들이 네. 요즘은 뭐 모바일 게임 하면 뭐 돈 벌 수 있어 그러면서 가장 먼저 쉽게 투자를 하고 이랬던 게 모바일 게임이었단 말이죠. 네. 근데 지금은 얘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장인이나 고수가 아니면 네.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는 분야가 돼버렸네요. 그렇죠. 지금 보면 이 스타트업이지만 그 내부 인원을 보면 스타트업 인원들이 아니에요. 이미 온라인 게임에서 성공을 해서 이미 성공을 경험하셨던 분들. 저희랑 계약을 하고 계시는 많은 분들을 보면요. 저희는 계약할 때 보통 게임을 보고 계약을 먼저 하지 않고 사람 보고 하거든요. 네. 그런 경우가 많은데 보시면 온라인 게임에서 이미 어느 정도 성공을 하신 분들은 컨텐츠의 재미를 만드는 건 검증이 된 분들이에요. 네. 다만 이분들은 모바일에 와서 적응하는 데는 분명히 시행착오가 있어요. 없을 수가 없어요. 마우스와 키보드로 하는 이 인터페이스와 터치 인터페이스는 너무 쉬운 것 같지만 다르거든요. 여기서 오는 시행착오를 저희가 스무스하게 도와드리는 거죠. 자, 사장님, 대표님,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제가 볼 땐 요거 하시면 간단하면 이런 거예요. 대표님 코드가요. 이 코드 쓰시는 것보다는 요 코드 쓰시면은 똑같은 결과물이지만 용량이 훨씬 작아요. 대표님 이 코드는 해킹에 약해요. 대표님 이건 어떻고요. 저건 어떻고요. 조언을 계속 드리고 그러면서 온라인 게임의 그 재미가 그대로 모바일로 올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그런 작업을 진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네. 미래에 네네. 대한 질문이에요. 힘드네요. 저희가 지스타 때도 뭐 봤지만 네. 오큘러스 관이었나? 오큘러스 관에 가니까 네. 혹시나 줄을 많이 섰었어요. 봤어요. 그때. 그래서 이렇게 딱 뭐 안경처럼 헬멧처럼 쓰고 그리고 그게 거기서 봤었나? 또 이렇게 무슨 탈 것 같이 생긴 건데 그게 또 게임이랑 연동이 돼가지고 네. 막 이렇게 뭐 예를 들면 이렇게 하늘을 날아다니면서 총알을 쏘는 그런 194 같은 네네. 3D 버전의 194인데 그런 게 또 막 이렇게 움직이더라고요. 사람이 네. 타니까. 네. 그런 가까운 미래에 네네. 이런 뭐 오큘러스라든지 네. 아니면 그런 새로운 네. 틀이 네. 나온다면은 지금은 이제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에 최적화가 돼 있잖아요. 모바일 네네. 게임이. 그렇게 맞춰서 네. 진행이 될 것 같은데 어떠세요? 433은 그런 미래의 모바일 게임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를 하고 계신지. 저도 미래 모바일 게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중점을 두고 있고요. 생각은 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아직 뭐 준비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릴 단계는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웨어러블에 대한 연구는 되게 많이 진행되고 있고요. 네. 흥미롭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다만 소셜 요소가 들어가지 않은 것은 네. 소셜 요소를 가장 많이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모두와 함께. 그 뭐죠? 뭐 스마트워치 네. 이런 것도 뭐 얼마 전에 보니까 LG도 뭐 하나 또 싸박한 거 나왔다고 막. 그래요? 뭐 해외에서도 호평받고 RG3인가? GR3인가? 네. 그런 스마트워치용 게임도 나올 법도 한데 네. 뭐 액정이 작고 하긴 하지만 네. 뭐 그런 거 있잖아. 막 빨리 흔들기 뭐 이런 네. 거 아주 심플한 거부터
근데 이 스마트워치는 사실 저는 그러니까 뭐든지 게임만으로 이게 고정하는 건 저는 그것도 고정관념에 생각을 해요. 하지만 스마트워치가 가지고 있는 가치 중에 하나는 전 마케팅이랑 연결시켜보고 싶어요. 네. 동의를 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전 이 스마트워치가 정말 무서운 기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면으로 무섭냐면요. 제가 만일 구글 대표라면 이 스마트워치 기능 좋게 해가지고 원가에 팔 것 같아요. 혹은 원가보다 손해를 보고 팔 것 같아요. 다 로그인이 다 되겠죠? 이제 그러면 이승진이 로그인 돼서 차고 있겠죠? 제 심장박동이 항상 기록이 될 거 아니에요. 자, 기록이 됩니다. 검색을 해요. 구글에서. 뭐 이효리를 검색합니다. 심장박동이 뛰기 시작해요. 이 사람은 이효리를 좋아하는구나가 이제 기록이 됩니다. 구글에는 계속 빅데이터로 저장이 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게임 중 종류 중에 하나인데 내가 블레이드를 검색을 해요. 블레이드를 검색하는데 심장이 뜨고 영웅, 액션 RPG를 치는데 이제 심장이 떠요. 반면에 소셜 네트워크 게임, SNG 게임 검색할 때는 아무런 반응도 없고 검색조차 안 해요. 이 사람한테는 소셜 네트워크 게임이 안 맞는 거죠. 그 다음에 저는 보면서 이제 남성 지갑을 검색합니다. 그러면 특정 제품 상표를 봐요. 그럼 이제 구글한테는 그 검색할 때마다 내가 좋아하는 거에 대해서 심장박동이 분명히 빠르게 되고 나의 신체 리듬이 다 구글에 저장이 될 거예요. 자, 이 구글한테 저장이 되고 어느 날 제가 쇼핑몰 사이트를 돌아가고 있는데 갑자기 저한테 맞춤 메뉴가 떠요. 남성 지갑 어디 상표 지금 60% 세일. 이 생체 스마트워치라든가 이 웨어러블의 가장 큰 장점은 타겟 마케팅을 심리학적으로 파고들 수 있다는 점이에요. 정말 이 사람이 좋아하는 거. 정말 이 사람이 좋아하는 장면. 내가 블레이드에서 막 게임을 하는 사람이 있어서 블레이드에서 어떤 점을 궁금하고 있는 거지? 그거를 보내줄 수 있어요. 이 사람한테 자료를. 이거를 하기 위해서 뭘 사면 됩니다. 너무 이걸 끼고 싶은데 이걸 뭘 해야 돼 모르겠어. 근데 이걸 사면 된대. 내가 찾는 시간과 어떤 그런 걸 그냥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줄 수 있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이 이효리야, 뭐 수지야, 혹은 뭐 원더걸스 소희야, 뭐 엑시드 뭐 환희야. 그러면 그 사람이 좋아하는 사람의 광고를 이 사람 맞춤 광고를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마케팅에서 정말 신기본을 이룰 수 있는 어마무시한 기기가 아마 될 겁니다, 진짜. 이 방송을 이제 삼성전자에서 들으면은 네. 갤럭시 기어를 공짜로 풀지 않을까. 근데 대신 구글하고 연동돼야 되는 구글이 다 가져가겠죠. 삼성은 OS가 없잖아요. 아직은 없죠. 이게 슬픈 거죠. 만약 애플워치가 나타나면 진짜로 무서운 게 애플워치는 세계 만민 공통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애플이 저는 주가가 뭐 예단이지만 애플워치가 나오고 이게 굉장히 많이 퍼지고 그렇게 되면 또 애플은 또 원래 그런 거 좀 잘하잖아요. 또 개인정보 그런 거. 그래서 대단한 기업이 될 것 같아요. 마케팅에서도 아마 또 엄청난 기업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아주 좋은 내용인데 네. 그 풀 때 사람을 좀 가려서 풀어야 될 것 같아요. 그게 뭐죠? 그거는 그러니까 검색을 하고 이럴 때 네. 야동만 검색하고 이런 사람들은 줘봤자 아무런 도움이 안 될 거 아니에요. 심장만 계속 뛰고. 근데 야동이지만 이 세상에 검색을 이미 떨어져서는 살 수가 없는 세상이잖아요. 계속 할 거고 이 사람이 기자님도 관심 있는데 계속 검색할 거 아니에요. 4시 33분이면 4시 33분. 내가 관심 있는 기업에 대해서 계속 검색하고. 진짜 이 웨어러블은 이 사람이 몇 시에 언제 어떤 시간에 심지어는 약한 시간대까지 하는 거야. 이 사람이 이 시간대만 되면 뭘 검색하는구나. 예를 들면 집에 새벽 2시에 와서도 남성용 지갑을 검색해. 자, 새벽 2시에 왔는데 맞춤 뭐 알람이 뜨거나 어떻게든 식으로 해가지고 화면에 떠. 야, 정말 내가 30%만 할인돼도 살려고 했었는데 40% 할인이네. 안 살 수가 없다. 거기서 지지치는 거예요, 그냥. 그렇겠네요. 그 단말기를 주는 비용과 그럼요. 거기서 나온 데이터를 네. 우리가 활용을 했을 때 얻는 수익이 저울질을 해서 이거는 저울질 수준이 아니에요. 이 데이터를 구글은 팔면 바보고요. 모든 메이커들이 구글한테 입점하려고 난리칠 거예요. 우리 거 좀 팔아줘. 우리 거 좀 팔아줘.
애플한테 다 돈 달라고 돈 주면서 우리 거 좀 팔아줘, 우리 거 좀 팔아줘, 우리 거 좀 팔아줘 난리 칠 거예요. 앉아서 돈 벌고 앉아서 주가는 아마 하늘을 오르겠죠. 근데 물론 이게 개인정보 수집이기 때문에 이걸 넘어설 것이 굉장히 많겠지만 하지만 우리 많이 하잖아요. 동의하셔야 쓸 수 있습니다. 그러게요. 이 우문 현답이 나온 것 같아. 네, 지금 여러분들은 이백에 출연하신 4시 33분에 지금 또 중간에 또 들으신 분들은 졸다께서 이렇게 들으신 분들은 또 웨어리블과 타겟 마케팅의 전문가이신 줄 알고 저희는 이렇게 마케팅에 대해서 정말 계속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제품이 나왔을 때 이번 우버도 이번 사실 CES에서 나왔을 때 뭐 테슬라라든가 그런 것들 나왔을 때 저희는 다 새로운 마케팅과 좀 연결을 해서 그런 쪽으로 생각을 좀 많이 해요. 관점 바꿔가지고 마케팅에 엮을 수 있는 것들, 저 데이터를 우리가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 많이 하고. 그 웨어러블 딱 나왔을 때, 애플워치 나왔을 때 솔직히 그거를 얘기를 듣고 크게 충격받았던 가능성이 있겠다. 우리가 저런 거 있었으면 뭐 이런 생각들. 그래서 이게 언제 상황화 될지 모르겠지만은 곧 이걸 잡는 회사가 모든 시장에서 이거 그냥 대화 없던 걸로 할까요? 내가 우리만 알고 있는 게 낫지 않을까? 좋습니다. 네. 자, 그럼 뭐 이제 저희가 질문할 거는 이제 여기까지고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또 우리 433 고객들을 위해서 또 한마디 해주시죠. 이게 긴 시간 이게 재미없는 얘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재밌었어. 그렇습니까? 감사합니다. 저희 네이시샘 3부는 앞으로도 굉장히 실험적인 거 많이 할 거예요. 저희 회사 별명이 실험 DNA 433이라는 얘기도 많이 있거든요. 저희는 정말 글로벌 넘버원 게임 회사가 되고 게임 명가가 되기 위해서 불출주야 노력할 예정이고, 여러분들이 4시 33분이라는 회사 이름을 들었을 때 대한민국의 정말 자랑스러운 게임 회사, 글로벌에서 이름 알리는 회사라는 그런 회사가 되도록 진짜 그렇게 되도록 만들 것이고 노력할 겁니다. 믿어주세요. 지켜봐 주시고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우리 이승진 팀장이 여기 회사가 지금 삼성동에 있는데 아까 그랬어요. 전철을 탔을 때 영웅이나 블레이드를 한 사람이 있으면은 잽싸게 달려가서 포인트 쿠폰을 준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삼성역 근처에서는 433 게임을 자주 하시면은 공짜 쿠폰을 득템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 그거 알려드리겠습니다. 벌써 우리가 90분 가까이 녹음을 하고 있었어요. 와, 엄청나네요. 2부로 나눠서 올라가야겠네요. 저희가 보통 듣다가 제가 중간에 자르거나 화제를 바꾸는데 이야기를 되게 재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인문학에 자신은 이제 정통했다는 저희 박 차장님이 이승진 팀장님이 인문학적 이야기를 가미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듣고만 있었다는. 떡볶이 이야기, 떡볶이가 아니라 그 음식 이야기, 컨텐츠가 빨라졌다는 이야기. 저는 생각도 못하고 있었는데, 캐치해서 말씀해 주셔서 좀 좋은 정보가 되었습니다. 오랫동안, 이 90분 동안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엔 또 더 좋은 소식으로 다시 한번 모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의장님 한번 모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오너가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 그 교수님이 학생을 지도를 하시는데, 뭐 이런 그런 관점으로 한번 모시면 되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폭발하겠네요. 저희가 4월에 1주년 공개 방송을 또 할 거예요. 와, 대단하네요. 권 의장님 나오시면 정말 땡큐인데. 네, 저희가 이제 사실은 저희뿐만 아니라 저희 개발사 상장 앞두고 있는 회사들은 지금 최대한 임원들 인터뷰라든가 노출은 좀 피하고 있어요. 뭐 이유는 다들 아시겠지만 그냥 지금은 최대한 좀 조용조용하게 있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을 빼주시고요. 그 부분은. 의장님 나오는 거는 자르고. 의장님 부분은 잘라. 네, 오랜 시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좋은 소식으로 모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모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예고해 주셔야죠. 다음 주가 추석이에요. 저희가 이제
구정이죠. 설 전인데 지금 그 앨런 튜링 IT 레전드 4번째 시간을 마련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앨런 튜링이 뭐하는 아저씨예요? 라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 일단 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컴퓨터를 사실상 창시했다. 우리가 쓰는 컴퓨터를. 그 두 번째, 2차 세계대전을 사실상 끝냈다. 요 두 가지 어떻게 보면 인류 역사상 가장 큰 획을 긋는 그걸 2번이나 하신 분이죠. 그렇죠. 앨런 튜링. 그 외에도 아주 그 인간적인 면모에서도 재밌고 독특한 부분이 많아요. 그러니까 기대해 주시고 믿고 듣는 IT 레전드 앨런 튜링 편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개봉했나요? 이미테이션 게임? 그 영화가 다음 주인가? 그러니까 우리 그 17일인가 그럴 거야 아마. 그거 보시고 저희 IT 레전드를 들으시면 더 재밌겠네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설 연휴 재밌게 보내시고 저희는 마지막 주에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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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콘텐츠 발전소 IMC 플러스